네,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가족으로 묶인 인연은 얼마나 더 특별할까요? 한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지만 종종 남보다도 못한 악연이 되는 경우가 있죠. 첫 번째 사연 서팀장,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라고요? 네, 정말 이번에는 며느리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.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.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. 평소에 며느리가 좀 술을 마셨나 봐요.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서 이제 며느리에게 아기야 술을 이제 좀 그만 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술을 그만 마시라는 것에 이 며느리가 앙심을 그만 품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.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직 살아있냐? 곧 데려가 주마. 이렇게 정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. 2월에는요. 다 죽는다 하면서 욕설 차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욕설 문자를 새벽 5시까지 보냈고요. 이 3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살아있냐? 곧 데려가 주마. 죽을 준비나 해라. 이런 정말 무서운 문자를 10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. 사실 며느리 건강이 걱정돼서 술 그만 마시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걸 텐데 이거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보낼 문자 내용이 아닌데요? 이거는 아마 상습적으로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이 수반된 어떤 정신 질환이 아닌가 싶어요. 이게 정상적인 이 며느리라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겠죠. 예. 근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평소 행실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. 행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올 4월에 이제 파출소를 찾아간 것 같아요. 사비가 없다고 하면서 양산시청까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때를 쓰니까 원래 순찰차는 택시가 아니거든요. 그래도 대민봉사 차원에서 태워줬던 것 같아요. 뒤에 태우거든요. 그런데 타고 갔으면 다행인데 뒤에 있는 서류 가방을 훔친 거예요. 그 서류 가방에는 이제 음주 측정 사용 대장이 있었는데 훔쳐가지고 찢어서 불태웠어요. 진상이죠.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또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소속의 제천센터라고 있어요. 그 과태료 처분 적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장을 훔쳐가지고 또 그것도 없애버리고. 또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이트클럽 핸드폰 매장 이런 데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음식 먹고도 무전취식도 하고 또 난동을 부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조금 자기 성격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 부리고 절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 생활이 조금 평탄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왜 남편이 그냥 있었을까? 이해가 안 가요.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취재를 하지 못했는데. 그래요? 일단 재판부가 그래서 집행유예형이 아니라 아예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선고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시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문자를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거는 저희 이제 일륜적으로 봐도 도의적으로도 이런 일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도 음주 측정기 뭐 사용 대장을 절도 후에 훼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영업 방해도 하고 무전 취식도 했을 뿐만 아니라요. 그게 또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행위를 한 거예요.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행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누범 기간 중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. 그리고 또 재질도 시아버지에 대해서 존속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뭐 존속에 대해서 존속 살해, 존속 상해 이런 죄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존속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보는 그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. 네. 지금까지는 돈 없는 며느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에 못지않은 사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땠나요, 이 사위는? 이번에는 장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. 2013년 8월 이번에는 식사가 문제였습니다. 이 장인이 늦은 시간에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이 사위가 장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겁니다. 실제로 그 과거에도 서로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이 장인이 평소 장모에게 승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기구를 사왔는데 사실 이게 전기요금이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? 그런데 이 승마 운동기구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이 장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 사위가 장인에게 막 욕설을 하니까 장인이 이성을 제발 찾으라고 하면서 이 집에 있었던 가스총을 들었습니다. 가스총을 들이대니 사위가 갑자기 이 장인의 왼팔을 꺾으면서
다치게 한 건데요. 이 사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 장인이 가스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정당방위였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네.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. 그 장인은 사위가 너무했다. 반대로 사위는 장인이 가스총을 심지어 목까지 들이대는데 나로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래서 팔을 꺾었다.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더라고요. 장인이 80세예요. 80세 되시는 분이고 막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욕설, 육두문자 네. 장인도 부모입니다, 부모. 이런 폐륜 범죄자가 어디 있어요? 그런데 밥 먹는다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장인이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. 이성을 찾아라 이렇게 네.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마 오직하면 미리 가스총 같은 걸 준비했을 까요? 저는 이 사건 네. 그 이전에도 이 장인을 향한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스총을 들은 것 같고 네. 가스총 들은들 또 저 젊은 사람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이제 아마 폭행당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엄벌해가지고 이건 일벌받게 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재판부가 보니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위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아마 장인께서 가시총을 들이대가지고 협박만 한 거예요. 쏘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왼쪽 팔을 꺾어가지고 회전근개 파열됐단 말이에요.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? 고령 노인한테 저렇게까지 물리력을 쓸 수가 있냐. 그러는데 아마 그 사위는 정당방위, 가스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당방위 했다고 주장했던 것 같아요. 변호사분들이 한 것 같은데 같이. 네. 법원에서 인정이 되겠습니까? 노인한테 가스총 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을 꺾어가지고 폭행했다는 걸 가지고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벌금 선고. 요거 내가 보기에는 좀 진영을 살렸으면 싶은데 벌금 선고하기 집행유예 다행이네요. 형이라도 살게 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. 말씀. 저한테 그랬다면 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이건 된다. 제가 볼 때는 이거 폐륜 범죄입니다. 이거는.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조금 형이 좀 낮다고 보시나요? 지금 아마 보기에? 이제 그 전에 네. 동종 정가로 처벌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텐데요.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전과가 있거나 아까 좀 전에 사건처럼 누범 기간 중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실형이 들어가지만 아니면 사실 아직까지는 가족 간의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을 안 하거나 네. 아니면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적인 영역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존속이 들어가면 원래 세진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좀 관용을 베푸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리고 네. 나중에 또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도 많아요. 피해자들이. 네, 그거는 거의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범죄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가정폭력이 쉬쉬하면서 암수범죄로 묻히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었을 거다. 근데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터졌을 거다.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반복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지 않나. 네. 일단 처벌 의사를 밝히면 꾹꾹 참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확실하기 그렇죠.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원도 좀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,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걱정되는 건 그야말로 존속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2,705명까지 아마 저기에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그럼요. 훨씬 더 훨씬 많을 많을 겁니다. 존속 범죄 곧 폐륜 범죄죠. 가족이 원수가 되고 무엇보다 다른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시면 좋겠습니다.